사람 목숨이 중하냐 돈이 중하냐 다 가져가라. 평생 웃음을 팔아 모은 쌈짓돈 100냥. 늙은 기생 홍도는 자신의 관짤 비용인 그 전 재산을 털어 멍석말이 당해 죽어가던 머슴 하나를 살려냅니다. 쩔쩔쩔, 저런 송장한테 돈을 써? 저 돈이면 평생을 먹고 살겠구만. 세상의 비웃음도 잠시 죽음 문턱에서 돌아온 머슴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입니다. 어머니, 제 눈엔 돈이 흐르는 길이 보입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똥지게 치던 놈이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어 황금 가마를 타고 돌아온 날, 어머니를 구박하던 양반 놈들을 돈으로 참교육하고 썩은 동아줄 같던 인연을 황금 동아줄로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천한 돈이 가장 귀한 효도가 되어 돌아오는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 시절,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꽂힌 곳에서는 비명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크크 하는 단말마와 함께 몽둥이가 살점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퍽퍽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멍석 안에 말려 있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지요. 피투성이가 되어 꿈틀거리는 그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악덕 부자 최참판 댁의 머슴 돌석이었습니다. 그 앞에 곰방대를 길게 문 채 살이 뒤룩뒤룩 찐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참판이었습니다. 더 쳐라. 아주 뼈를 으스러뜨려라. 감히 천한 종놈이 내 귀한 곶감 단지를 깨트려. 그게 어떤 곶감인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릴 상주 곶감이란 말이다. 돌석이는 곶감 단지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딘 죄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최참판에게는 사람 목숨보다 곶감 값이 더 중했지요. 멍석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돌석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애 잡겠네. 젊은 놈이 불쌍해서 어쩌나. 조용히 해. 최참판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경을 칠 걸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참판의 권세가 무서웠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이었으니까요. 끼니 걱정하는 백성들이 남의 일에 참견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석이의 눈이 희미하게 풀려갈 때쯤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인파를 헤치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에 색이 바랜 비녀 하나를 꽂은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여인. 왕년에는 한양 바닥을 주름잡던 명기였으나 이제는 기방 뒷방에서 허드레실이나 하는 퇴기 홍도였습니다. 홍도는 멍석 위에서 죽어가는 돌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의 돌석은 그저 낯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무거운 짐을 이고 가던 자신을 도와주며 환하게 웃던 그 순박한 청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홍도의 손이 치마 속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에 묵직한 주머니가 닿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젊은 날 사내들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때로는 눈물 젖은 웃음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늙고 병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생팔자, 죽어서 관이라도 좋은 것 쓰려고 모아둔 저승 노잣돈이었습니다. 홍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 남은 여생 편히 누울 수 있는데 저 놈을 살리면
나는 다시 빈털털이다. 하지만 홍도의 귀에 돌석에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꽂혔습니다. 어머니. 죽어가며 찾는 그 이름, 어머니. 홍도는 평생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생에게 자식이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소리가 홍도의 숨을 후벼 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돈이 사람보다 중하냐. 홍도는 인파를 헤치고 최참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최참판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짤랑짤랑. 묵직한 엽전 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어따, 대감마님. 그깟 곶감 값이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저리 잡수십니까? 최참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홍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또 웬 미친년이야? 내년은 뭐냐? 홍도는 기생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나, 저 놈 어미 되는 사람이요. 여기 엽전 100냥이요. 곶감 값치고는 차고 넘칠 테니 그 놈 내게 파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냥.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주워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이 늙은 기생년이 노망이 났나 보구나. 평생 가야금 뜯어 모은 돈을 이딴 송장 치우는 데 쓴다고. 좋다. 내 곶감 값으로 쳐서 받을 테니 저 고기 덩어리는 내년이 가져가서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해라. 최참판은 돈주머니를 챙기고는 침을 되뱉고 사라졌습니다. 홍도는 피범벅이 된 멍석을 풀어헤쳤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뼈가 보이는 돌석의 참혹한 모습의 홍도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곶감 단지가 깨지면 도망이나 갈 것이지. 그걸 다 막고 있었냐. 홍도는 끙끙대며 돌석을 들쳐 업었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큰 장정을 업은 늙은 기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맞바꾼 목숨. 이제 돌석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홍도의 낡은 초가집에서는 비린 양 냄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도는 밤잠을 설쳐가며 돌석을 간호했습니다. 썩어가는 살점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와 다려 먹였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다시 남의 집 바느질감을 받아와 밤새 눈을 비비며 바늘을 놀려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사람한다오. 내 돈 100냥이 아까워서라도 널 살려야겠다. 그렇게 석 달 열흘이 지났을까요? 저승 문턱을 몇 번이나 오가던 돌석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퀭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돌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홍도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돌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그래. 내가 내 어미다.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그런데 깨어난 돌석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것이 예전에 그 순박하던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은 홍도의 손을 꼭 잡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경을 헤맬 때 꿈을 꾸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대왕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직 때가 아니라며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헌데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며 제 눈에 무언가를 심어 주셨습니다. 무언가라니, 그게 뭐란 말이냐?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어머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 돈이 흐르는 길, 그리고 닥쳐올 재앙. 꿈속에서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홍도는 처음엔 돌석이 매를 너무 맞아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석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시우스에 나루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소금 배가 뒤집힐 것입니다. 홍도는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루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 정말로 나루터에 들어오던 큰 소금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구하느라 아우성이었지만 돌석은 미리 사둔 소금으로 홍도의 밥상을 짭짤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돌석의 능력은 예지몽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알고 물기를 텄으며 옆마을에 역병이 돌 것을 미리 알고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이 홍도 앞에 무릎을 꿇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좁은 마을에 있기에는 제 능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큰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100냥 제가 10,000배, 억배로 갚겠습니다. 홍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정이 들었는데 또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돌석의 눈에 서린 야망과 확신을 본 홍도는 차마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냐. 사내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펼쳐야지. 하지만 명심해라. 돈보다 중한 건 목숨이다. 부디 몸성이만 다녀오너라. 돌석은 홍도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보찜 하나 달랑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홍도는 마을 어귀장승 앞까지 따라 나가 돌석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홍도의 집은 너무나 넓고 쓸쓸했습니다. 돌석이 떠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도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한양의 젊은 거상이 나타나 귀신같이 돈을 번다더라 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게 내 아들 돌석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도의 집에 먹구름이 닥쳤습니다. 돌석을 반병신으로 만들었던 그 악덕한 최참판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봐라. 이 썩은 초가집을 당장 비워라. 최참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홍도의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홍도는 기겁을 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최참판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내 집. 허허, 이 땅은 이제 내 것이다. 풍수쟁이가 그러는데 이 집터가 자손이 번창할 명당이라더군. 내 사랑채를 여기다 지을 테니 썩 꺼지거라. 이보시오 참판 영감. 내 이 집 문서는 죽어도 못 내놓소. 우리 아들이. 우리 돌석이가 성공해서 돌아올 집이란 말이오. 최참판은 비열하게 웃으며 홍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아들. 그 도망간 머슴놈 말이냐? 쯧쯧. 그 놈은 진작에 객사했거나 어디 노름판에서 뒹굴고 있겠지. 내년이 100냥을 허공에 날린 게야. 여봐라, 저 늙은 년을 끌어내고 당장 집을 허물어라. 우당탕탕 하인들이 몽둥이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홍도는 흙바닥을 기어가며 최참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우리 돌석이 올 때까지만.
최참판은 홍도를 발로 걷어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늙은이, 썩 꺼지지 못해. 홍도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집 기둥이 무너져 내리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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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웅장한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한양에서 오신 김대행 스님 행차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끼고 비단 옷을 입은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금박 장식이 놓인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최참판도 멍석마리 구경꾼들도 그리고 쓰러져 있던 홍도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홍도에 무너진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흑단 같은 가죽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고개를 들어 내린 사람은 훤칠한 키에 호랑이 같은 기상을 뿜어내는 사내.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그는 분명 돌석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쥐상, 김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멈춰라. 돌석의 호령 한마디에 집을 부수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얼어붙었습니다. 돌석은 성큼성큼 걸어와 흙투성이가 된 홍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홍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돌석이 이제야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홍도는 떨리는 눈으로 눈앞의 사내를 뜯어보았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얼굴, 그러나 그 눈매는 분명 자신이 업어 키운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이. 내 아들 돌석이 맞느냐? 정말 살아서 돌아온 게냐?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참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석이. 내 놈이 어찌 저런 모습으로. 돌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참판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겁먹은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참판. 3년 전 내 곶감 값으로 내 어머니에게 100냥을 뜯어갔지? 내 오늘 그 빚을 갚으러 왔다. 돌석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최참판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팔락팔락 떨어지는 종이들. 그것은 다름 아닌 최참판의 차용증들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에게 들으니 내 놈이 관아의 곡식을 횡령하고 투전판에서 빚을 져 가산이 탕진되었다더군. 내 그 빚문서를 한양의 상단에서 모조리 사들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최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장이 찍힌 빚문서가 틀림없었습니다. 돌석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의 땅 문서, 집 문서, 논밭, 그리고 내 놈이 지금 깔고 앉은 그 안방까지 전부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빈털털이 거지라는 말이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군데? 내가 최참판인데. 여봐라. 당장 이자를 끌어내어라. 내 어머니가 당한 수모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돌석의 호위무사들이 최참판을 짐짝처럼 끌어내어 멍석에 말았습니다. 3년 전 돌석이 당했던 그 자리, 그 멍석 그대로였습니다. 살려주게, 돌석아, 아니 대행수 어른, 내 한 번만 살려주게. 최참판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하다던 내 놈의 철학, 오늘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내 놈의 전 재산을 팔아도 내 어머니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 값도 안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통쾌한 광경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한다. 돌석이 만세. 최참판 꼴 좋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돌석은 최참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관아에 갚을 것은 갚고 나머지는 그동안 최참판에게 수탈당했던 소작농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최참판은 알거지가 되어 집신을 삼아 파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홍도의 집터에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돌석은 홍도를 위해 비단옷 수십 벌을 지어 올리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홍도가 가장 기뻐한 것은 비단도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아들 돌석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대청마루에 앉아 돌석이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홍도가 말했습니다. 돌석아, 나는 평생 내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해 서러웠다. 헌데 하늘이 내게 똥지게 치던 너를 보내주었구나.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어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모르겠다. 돌석이 홍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신 그 엽전 100냥.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그 100냥이 돌고 돌아 이렇게 만냥 억냥의 효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끈끈한 두 사람. 기생이 천하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홍도를 대행수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홍도와 돌석의 이야기. 베푸는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도 돌석이 같은 귀인이 나타나길 바라며 이야기 마칩니다. 오늘도 가슴 따뜻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